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44회 실무시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회사 등록 문제입니다. 회사 등록 수원스포츠 개인기업인데 여기 법인기업으로 되어 있네요. 첫 번째 2번 개인으로 고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시험지에는 5기 교재에는 5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데이터에서는 6기로 되어 있는 점 우리 회계 연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출제 범위 바뀌고요. 우리 이 부분 한기수 차이 나지만 이 부분 무시하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등록번호 맞나요? 회사 등록번호 볼까요? 123254567 맞고요. 자, 김진희 맞고 대표자 주민번호 맞고요. 사업장 주소지 용인시 죽전동 수지구 죽전 맞고 업태 종목 도소매 스포츠용품 맞고요. 자, 관할 세무서 볼까요? 관할 세무서가 용인 세무서인데요. 우리 데이터에는 동수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동수원 용인으로 수정하면 자 1번 문제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료 버튼 누르고요. 자 그리고 문제 2번 자 수원스포츠의 전기분 재무상태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열어보시고요. 자 좌우 보면서 시험지 중심으로 하나하나 밑으로 하나씩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현금 갖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갖고 외상매출금 갖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맞고 바드럼 대손충당금 미수금 상품이 얼마인가요? 560 맞고요. 장기대여금 1400 그리고 건물 얼마인가요? 건물이 5000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빠졌네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자 이쪽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자 203번 얼마입니까? 금액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1200만원 자 됐고요. 그러면 자 차변 합계가 129352000 맞다는 거죠. 자 나머지 항목들 이상 없이 맞다. 그리고 부채 자본 오른쪽 대변 쪽 볼까요? 대변 쪽 외상매입금 맞고 지급원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이 얼마인가요? 2800이네요. 280이 아니고 그러면 이걸 자 이렇게 고쳐주고 그러면 대변 합계 129352000 맞고 대차 차익이 없다. 그러면 맞게 수정했나 보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료 버튼 누르고요. 자 문제 3번 수원스포츠의 신규 거래처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입력하라.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열고요. 자 코드번호 주어진 대로 우리 입력하자는 겁니다. 몇 번 코드로요? 코드번호 602로 여기에 602 어디 자 이쪽으로 602하고 거래처 이름 뭐만 동광상사 자 그리고 유형은 뭔가요? 유형은 유형은 아무런 언급이 없네요. 그러면 일단 그 고정값인 동시로 넣고 엔터 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이쪽을 조금 당겨 놓고 입력해 봅시다. 107 이쪽에 107 28 19634 넣고 대표자 성명 이동광 그리고 업태 소매 신발 종목은 신발 주소지는 서울 동작 4당 350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530 넣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료 버튼 누르고 자 나오고 그러면 첫 번째 완료됐고 두 번째 수원스포츠의 전기분 기말 채권 기말 채무잔액 즉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묻고 싶다는 겁니다. 열어보시고요. 자 먼저
바드럼이네요. 바드럼 봅시다. 자, 데이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맞춰봅시다. 하늘 상사 130, 하늘 상사 130, 영일 상사 100이네요. 영일 상사가 100이네. 그리고 운동랜드가 300. 자, 이렇게 입력하면 자, 차액이 없다. 차액이 없다. 그럼 맞게 입력됐다. 확인할 수 있고 지급어음에서 지급어음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네. 그러면 어떻게 경인, 주식회사 경인 F2 누르시고 또는 코드 눌러도 되죠. 여기 있는 코드, 위에 있는 코드 뭐 아시겠지만 여기 코드 눌러도 되고요. 여기 자, 코드 이거 눌러도 되죠. 코드 눌러도 자, 주식회사 경인 돼서 금액은 980. 자, 이렇게 하면 차액이 0 없다. 그러면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종료 버튼 누르고 나오시고 자, 그럼 문제 3까지 풀었고요. 자, 문제 4번. 자, 일반 점표 입력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고요. 자, 운동사랑에서 8월 30일 매입 계약한 상품을 인수하고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 170만 원을 2개월 후에 주기라고 인수님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뭐 전형적인 우리 매입 거래에 대한 분계입니다. 매입 거래. 자, 계약금을 미리 줬다는 겁니다. 뭐 계약금을 주면은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처리했겠죠. 8월 30일 분계. 자, 8월 30일 분계 검색해 봅시다. 어떻게 선급금을 운동사랑에 얼마 줬습니까? 30만 원 줬다. 우리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9월 2일에 봅시다. 9월 2일에 자, 일단 선급금 미리 줬던 계약금을 없애야 되겠죠. 대변으로 선급금 운동사랑 운동랜드인가 운동사랑인가 운동사랑에 얼마요? 30만 원. 자, 주었던 계약금을 일단 없애고요. 그리고 나머지 170만 원은 뭘로? 외상 매입금으로 하래요. 외상 매입금으로 확인. 자, 그래서 170만 원. 자, 그리고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했답니다. 인수님 2만 원은 현금으로. 자, 근데 추가 설명하려고 일부러 일단 차변 먼저 기록해 볼게요. 자, 차변에 어떻게 됩니까? 170만 원과 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차변에 만일에 상품으로 이제 처리해야 되겠지. 상품 이렇게 처리한다. 그리고 어떻게 인수대금 2만 원도 어떻게 취득 원가에 합산하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변 4번 대변 현금 2만 원. 자, 2만 원을 아까 대변 기록할 때 계속 기록했으면 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맞는 거다. 그게 맞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차변 대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머지 차변에 3번 차변에 뭐 상품 자, 상품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쪽에 뭐 210만 원, 200만 원과 2만 원 합한 202만 원, 202만 원 이렇게 이제 기록했다는 거 봅시다. 자, 뭐 물론 대변 먼저 쭉 하고 차변을 기록하고 그게 제일 그 순조로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입력이겠지만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자, 전표 번호라는 거는 차변 대변 금액이 맞는 순간 자동으로 부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 170에 입력한 상태에서 상품을 입력해버리면 200만 입력해버리면 그 순간 1이라고 번호가 마감돼버리고 그 밑에 한 줄 넣으면 여기는 점표가 2번으로 돼버리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실무에서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채점할 때는 어떻게 점표 번호 기준으로 보통 채점이 되니까 좀 높아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점표 번호를 통일시켜 주는 게 좀 좋겠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번호 수정이 어디 있습니까? 번호 수정 위에 있는 번호 수정 버튼을 눌러서 이걸 뭘로? 1로 해서 맞춰주면 조금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호 수정 맞춰지면 번호 수정이라는 이 사인을 없애주려면 뭐 어떻게 번호 수정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이제 완료된다는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혹시 참고를 하실까 싶어서 추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완료. 9월 12일 분계, 9월 12일 어떻게 됩니까? 운동랜드에 상품 5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3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음을 받고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자, 매출 거래 묻고 싶은데 뭐
바드럼 약소금을 받았을 때 뭐 바드럼 계정 과목 그리고 외상 그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외상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 인식한다. 그거 묻고 싶었다. 자, 9월 12일 4번에 자, 4번 대변에 외상 상품 매출 물론 뭐 코드 보는 이제 외우셔가지고 401번 아시는 분들 있지만 그냥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하나하나 시간이 모자라진 않습니다. 자, 우리 확인해 가면서 천천히 입력해 봅시다. 자, 매출 500만 원이죠. 5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뭐 바드럼 기록하자. 어디에 대한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운동랜드인가요? 운동랜드. 위에는 운동사령이고 이건 운동랜드 맞네요. 운동랜드에 대한 바드럼.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 운동랜드 마찬가지로 638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위에 거는 300만 원만큼이 받을. 자, 그리고 이거는 2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월 22일 하늘상사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중 60만 원과 영일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50만 원을 회사에 보통예금 입금하였다. 뭐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에 대한 회계처리 비교적 쉬운 회계처리죠. 자, 9월 20일. 자, 우리가 차변으로 가지고 있던 자산을 없애고 대신 뭐 보통 뭔가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외상매출금. 자,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없애주면 된다는 겁니다. 뭐 하늘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얼마요? 하늘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60만 원. 그리고 또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또 누구에 대한 외상매출금요? 영일상사. 영일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얼마? 40만 원. 50만 원인가요? 50만 원. 자, 나머지 차변으로 들어왔다고. 차변으로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110만 원 들어왔다. 자, 이렇게 되면 완료되는 거고. 자, 이거 거래처 지워주는 게 좀 깔끔하겠다. 그죠? 자, 이건 지워주고. 자, 10월 12일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대 8만 원을 BC카드로 결제했다. 묻고 싶은 거는 뭐 거래처와 식사 접대비 또 BC카드로 껐다. 그러면 다음 달에 줘야 되니까 뭐 미지급금 대신 거래처는 BC카드 이렇게 되겠죠. 자, 10월 10일 자, 차변의 접대비 800번대인 813번 누르고요. 8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어디? BC카드에 대한 미지급금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5번 10월 20일 거래처 정선스포츠에 상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바드럼 5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정선스포츠에 상품 판매하고 자, 바드럼 차변으로 인식했던 자산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드럼이란 자산을 없애주면서 10월 20일 날 대변에 바드럼에 대한 정선스포츠에 대한 바드럼 얼마입니까? 500만 원. 없애주면서 차변에 얼마요? 당좌 예금 계좌 우리의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다. 당좌 예금. 그리고 거래처는 없애주는 게 좋겠고 자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자 완료됐다. 6번 10월 22일 정남상사에 운동화를 1,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대금의 40%를 당좌 예금 계좌로 받다. 뭐 우리가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을 아까 주었을 때는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뭐 선수금, 부채로 잡자는 거죠. 10월 22일. 자, 4번의 선수금, 대변의 선수금. 누구에 대한 정남
남상사 얼마요? 40%. 자, 1600만 원 곱하기 40% 해볼까요? 곱하기 4는 640만 원 되겠네요. 640만 원. 64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뭘로 들어왔다고요? 당좌 예금 계좌로 들어왔다. 자, 그러면 640만 원. 자, 이렇게 되겠다. 640만 원. 그리고 7번 11월 1일 상품 배송용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수원화재에 가입하고 1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너무 쉬운 분계다. 그죠? 근데 보험료 지급은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보통 뭘로?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12월 31일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선급분이 있으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는 게 일반적인데 이 회사는 어떻게? 보험료 지급액을 일단 자산으로 처리한대. 자산, 보험료에 대한 자산,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일단 처리한대요. 그리고 올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으로 12월 31일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잡고 싶다라는 거죠. 조금 특이했다, 그죠? 사실 이런 회사 잘 없죠. 잘 없는데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앞에 1번부터 6번 분기가 사실 너무 좀 쉬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출제위원께서 너무 위 앞에 게 좀 쉽다 보니까 7번에서는 약간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좀 특이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우리는 못 맞출 이유는 없다. 그죠? 자, 우리 보험료에 대한 자산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과목을 부득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모품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는 자산 잡을까 혹 아니면 소모품비라는 비용 잡을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보험료에 대해서도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을까 아니면 보험료라는 비용 잡을까 두 개 고민할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죠. 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 문제 주어진 대로 풀면 되겠다는 겁니다. 11월 1일 1일 분계. 자, 일단 3번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잡자. 얼마요? 얼마입니까? 120만 원. 120만 원. 자, 1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12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10월 14일 사업 확장을 위해 영흥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당사 보통예금에 이체하였다. 자, 봅시다. 저축은행에서 차입하였다는 겁니다. 자, 상환 예정일은 2020년 결산일 12월 31일부터 1년 이후니까 뭘로?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쓰면 되겠네. 그죠? 금전 대차 거래로 인해서 그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거죠. 부채 계정인 장기 차입금이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자, 4번에 부채니까 대변으로 기록하죠. 장기차까지 할까요? 장기차입금 어디에 대한? 영흥저축은행으로부터 자, 얼마요? 400만 원. 그리고 3번에 뭐가 들어왔나요?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대요. 보통예금. 자, 이자율 같은 건 약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자가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차변되면 지금 인식할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매월 말일,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겠죠. 6% 이자에 대해서. 자, 지금은 인식할 게 없다. 10월 14일에는. 자, 이렇게 하면 문제 4번까지 마쳤고 문제 5번 오류수정. 자, 오류수정 9월 10일 분계 봅시다. 9월 10일 자, 이렇게 출금,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정체가 뭐냐면 상품 운반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 납부한 취득세 10만 원이 세금과 공과금으로 취득 처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떻게? 그 차량 운반구 구입하면서 내는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고쳐도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출금해서 바로 고쳐도 되겠다. 여기서 차변이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뭘로? 차량 운반구로. 차량 운반구 208로 고치면 바로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바로 입력 완료. 1번은 완료됐다. 2번 12월 12일 분계 봅시다. 12월 12일 분계. 12월 12일 분계 봅시다. 스포츠랜드에 대한 외상 매출금 회수금액은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며 그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입금되고 잔액은 스포츠랜드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은 것이다. 자, 다 틀렸네. 30만 원 외상 매출금 입금 이렇게 돼 있기만 한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300만 원일 금액이. 그러면 이거 깔끔하게 나중에 없애고 새로 입력하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300만 원을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이 300만 원이래. 그럼 어떻게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금액이 자, 대변으로 오는 외상 매출금 금액이 어디에 대한 스포츠랜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얼마? 300만 원이래요. 자, 뭐 이거는 뭐 적용 안 써도 맞는 거니까 굳이 안 줘도 되겠다. 그죠? 자, 봅시다. 300만 원이고 300만 원 회수되었고 자, 현금 회수는 아니니까 일단 이거 지워버릴까요? 깔끔하게. 자, 봅시다. 300만 원이고 50만 원은 현금으로 입금되었대요. 그러면 3번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요? 자, 현금 거래처 없고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그쪽에서 스포츠랜드에서 발행한 약속금, 그쪽에서 거래처가 발행한 약속금을 우리가 받으면 뭐 받을어음이 된다는 겁니다. 받을어음. 그러면 3번에 차변에 받을어음. 자, 맞고 스포츠랜드 205번.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전표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완료. 2번도 완료됐다는 겁니다. 자, 문제 6번 결산 정리사항 문제입니다. 결산 정리사항에서 자, 우리 기말 수준 분계에서 어떤 게 출제되는지 봅시다. 1번 10월 1일 발생한 현금 가부족 만원은 12월 31일 현재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잡손실로 처리한다. 즉 10월 1일에 현금 가부족이 있었나 봐요. 근데 실제 금고 금액보다 장부 금액이 많은데 금고 금액이 더 작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원에 대해서 정체를 몰라서 일단 장부에 잡혀있는 만원을 차감시키면서 현금 가부족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잡아놨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12월 30일까지 정체를 못 밝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차변에 잡혀있는 현금 가부족을 대변으로 보내면서 차변에는 잡손실로 기록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3번에 잡손실이라고 처리하고요. 금액은 얼마? 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1번 완료되었습니다. 자, 12월 31일 매월 말일 지급하는 12월 기속 사무실 임차료 5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뭡니까? 특이합니다. 이것도. 자, 우리 지금 조금 평이했습니다. 이 지금 44회 기출문제 자체가 약간 분계 문제가 평이하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제 생각에는 난이도 조절을 해서 좀 특이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2월 31일자 사무실 귀속 임차료를 미지급한 게 있다. 보통은 뭐 우리가 내년에 돈을 줄 건데 이미 발생했는데 내년에 돈 줄 거다 해서 뭐 미지급 비용이란 부채 잡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뭡니까? 명시를 했습니다.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약속 이미 했대요. 내년에 주기로 한 게 아니고 뭐 올해 말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안 줬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미지급 비용이란 계정 과목은 내년에 주기로 했다. 이때 발생주에 근거해 가지고 비용을 잡을 때 미지급 비용이란 계정 과목 잡는데 이처럼 이달 말에 주기로 약정을 해놓고 안 줬다. 그럴 때는 확정이 되었다고 봐가지고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보통 쓰는 게 일반적이란 겁니다. 자, 그리고 전산회계 2급에서도 일반적인 이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출제위원이 원하는 답은 2번 미지급 비용 말고 미지급금을 해달라라는 걸 출제위원은 의도했을 거라 말입니다. 자, 그죠? 조금 특이했다, 그죠? 뭐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은 뭐 매월 말일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 그죠? 명시가 되어 있다. 자, 봅시다. 12월 31일. 자, 3번. 미지급금은 대변에 와야 되고, 자, 뭡니까? 임차료는 비용을
임차료라는 비용을 인식하자. 비용을 인식하자. 819번 임차료 얼마요? 얼마? 50만 원. 자, 50만 원 인식하고 4번 대변에 뭐 미지급금 어디에 대한 자 미지급금이니까 채무 성격이니까 어디 거래처를 등록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거죠. 아 근데 거래처가 그 제시가 안 돼 있네요. 자 거래처를 미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해 주는 게 원칙이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시가 안 돼 있으면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이까지만 입력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됐죠? 특이한 문제를 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거래처까지 주어졌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그죠? 그건 조금 아쉽다. 자, 문제 3번.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럼 잔액에 대하여 1%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4번 미리 읽어봅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480만 원이다. 3번, 4번은 단골 메뉴죠. 매번 출제되는 메뉴다. 자, 어떻게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고 일단 해결해 버리자라는 거죠.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고. 자, 어떻게 12월 31일 열고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해서 1%씩 설정하고 싶은데 지금 95,000원씩 지금 95,000원과 53,000원 지금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봅시다. 자, 외상 매출금은 89380,000 잔액이 있고 대손 충당금은 95,000원 있고 받으럼은 65300,000 그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53,000원 있다는 겁니다. 자, 89380,000의 1% 뭡니까? 89380,000에 곱하기 1%는 893,800원인데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95,000원이면 얼마를 더 추가로 입력해야 되나요? 798,800원 그리고 받으러움은 653,000원 설정하고 싶은데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게 53,000원 있으니까 자 653 마이너스 53 60만원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자, 그럼 이 금액을 시험지에 살짝 적어 놓고요. 자, 798,800. 자, 적어 놓고 자, 우리 일반적 입력으로 넘어가자는 겁니다. 798,000 798,800이었나요? 자, 대변에 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798,800 그리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60만 원. 자, 그리고 3번 대변 금액 두 개 합한 거를 뭐 대손 충당금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 상각비죠. 대손 상각비 835번으로 인식하자. 기록하자. 1398800이었네요. 자, 그렇게 하고 확인해 보자는 거죠. 조회 클릭해서 확인해 봅시다. 잔액 89380, 893,800 맞고 65300, 653,000 맞고 자, 그럼 1%씩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럼 맞게 설정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4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480만 원이다. 봅시다. 480만 원이다. 자, 480만 원이다. 자,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를 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상 상품 재고액이 얼마입니까? 130,740,000. 자, 이 금액에서 얼마를 빼라고요? 130,740,000원에서 자, 잔액이 480만 원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125,940,000원 되겠다. 125,940,000. 그러면 3번 상품 매출원가 그리고 금액은 125,940,000 그리고 대변의 상품을 없애주고 대변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4번 분계가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 확인해 보면요. 자, 상품의 재고액은 조회 클릭해
클릭하고 상품의 차변 잔액이 얼마? 480만 원 되어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맞게 분기 입력했구나. 우리 확인했고요. 자, 마지막 7번. 조회 문제 풀어봅시다. 2, 4분기 즉 4월부터 6월까지 중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월은 몇 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봅시다.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월, 현금 지출, 계정 금액에 대해서 증감액, 잔액을 묻고 싶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총 계정 원장을 보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 본문에서 했지만 계정별 원장이랑 총 계정 원장이랑 검색 결과가 거의 유사하다. 그죠? 그런데 딱 하나 계정 과목, 현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계정에 대한 지금 조회를 원하니까 반드시 총 계정 원장, 거래처 원장 말고, 계정별 원장 말고 총 계정 원장으로만 반드시 검색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계정별 원장, 총 계정 원장 봅시다. 총 계정 원장 보고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4월부터 6월까지네요. 4월부터 6월까지 봅시다. 4월부터 6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뭘로? 현금 계정 101이네요. 101로 검색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월은 몇 월이냐? 그 금액은 현금 지출이라는 말은 뭡니까? 현금이 차변에 있던 현금이 대변으로 왔다는 겁니다. 즉 대변 금액이 제일 큰 달. 금액은 얼마? 15158560000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월 151585601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2번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상 매출금을 받으러음으로 수취한 금액은, 자, 여기선 장부에서 약간 특이한 문제가 출제됐다. 그죠? 특이하다 할 뿐 우리가 풀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6월부터 6월 달 거래 중에서 외상 매출금을 받으러음으로 수취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오면서 받을음이라는 자산을 차변에 인식한 거래. 그죠? 그러면 어떻게? 총 계정 원장에서 받을음 또는 외상 매출금을 검색해보면, 검색해서 더블 클릭해서 그 해당하는 전표를 검색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봅시다. 총 계정 원장에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전부 다 검색해 봅시다. 전부 다 검색해 봐가지고,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6월 달에 어떻게?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온 거. 그죠? 대변으로 온 거 중에서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온 거래 중에서 대변으로 온 거래가 2건 있네요. 2건 있다. 근데 첫 번째 거는 그냥 현금으로 회수했대. 이거 묻는 게 아니다. 받으러음으로 회수한 거죠. 받으러음. 그럼 더블 클릭해 봅시다. 그럼 전표가 나온다. 받으러음이 대변으로 오고요. 받으러음이 차변으로 오고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오고, 이 거래를 원하는 거죠. 이거 한 건 있었네. 딱 한 건 있었고 금액 얼마? 100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액은 수취한 금액은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참고로 우리 아까 방금은 외상 매출금을 검색했는데 받으러음으로 검색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를. 자, 받으러음을 차변으로 온 거래에 대해서 묻고 싶다는 거죠. 더블 클릭하면 받으러음에서 차변으로 온 게 여러 개 있지만 이 중에서 이거는 어음을 수취한 거고, 상품 매출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하면서 어음 수취한 거. 이거는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면서 대신 아까 봤던 거래죠. 그 거래를 어음을 회수한 거다. 자, 더블 클릭해 보면 마찬가지 아까 그 전표가 조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받으러음을 검색해도 되고 외상 매출금을 검색해도 되고 결과는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 6월 30일 현재 상품 재고액이 877만 원이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자, 특이한 문제네요. 특이한 문제인데 어렵진 않다. 그죠? 6월 30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계정의 잔액을 알아야지 이 금액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계 잔액 시산표를 구해보면 되겠다. 구해보면 되겠다. 합계 잔액 시산표. 자, 날짜는 언제? 6월 30일. 6월 30일 날짜로 합계 잔액 시산표를 구해보자. 자, 매출 총이익은 뭡니까?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일단 상품 재고액을 알아야 되겠네. 상품 계정에 총계정 원장에 차변에 집게 된 판매 가능 금액이 얼마? 6270000 627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얼마요? 매출액은 297060000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자, 62700. 자, 상품의 차변 금액이 6270000원이었고, 아까 실제 6월 30일에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이 877만 원이었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얼마입니까? 봅시다. 6270000 마이너스 8770 5393000원이 매출 원가고요. 매출액이 얼마라고요? 297060000. 그러면 297060000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봅시다. 플러스 297 060 243 130 000 243 130 000원이라고 답변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243 130 000원 이게 매출 총이익이다. 답변하면 3번 문제 완료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풀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